대한민국이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는 2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취득했습니다. 이 구조는 무려 4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임을 자랑했지만 핵심 기술력은 타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선박을 제작할수록 프랑스의 부가 증대되는 기형적인 형태였으며 연간 5조 원, 45년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한국이 2년 만에 우리를 능가한다고요? 실현 불가능한 예측입니다. 당시 회의장은 조소로 가득했고 전 세계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 후 그들의 웃음은 멈췄습니다.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전 세계 조선업계 8위를 침묵시킨 그 놀라운 일은 45년 동안 이어진 기술 독점 체제를 단 2년 만에 붕괴시킨 대한민국 기술진의 쾌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10년 전 처참하게 실패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극적인 반전을 창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 감동이야기 원비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박 한 척당 200억 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이는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 측에 지급해야 했던 로열티, 즉 기술 사용료였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이 선박을 만들수록 프랑스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 해양공학 분석가 데이비드 모건이며 25년간 이 독점적인 구조를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어느 월요일 아침 그 45년 역사의 종식을 알리는 긴급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삼성중공업 GT의 45년 독점을 깨다 KCEC 상용화 성공. 설마 2년의 프로젝트로 45년간 군림했던 기술 장벽을 돌파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런던 로이드 성읍 본사 12층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에단 윌리엄스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로이터도 속보를 터뜨렸어. BBC도 대서특필했군. 저는 의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심지어 프랑스의 르몽드까지 동일한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내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GT의 LNG 화물창 기술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자 개발한 KCEC 시스템으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 환경을 완벽하게 견뎌내는 멤브레인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해왔지만 이토록 충격적인 헤드라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내 12명의 엔지니어는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가능한 일인가?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LNG 화물창 기술은 단순히 복잡한 공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에서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운반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이며 철판 한 장에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단 역신적 1위 보스들 밑에 틈새라도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5년 동안 프랑스 GT만이 이 기술을 독점해 올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3년 전 파리 본사를 방문했을 때 수령했던 GT 기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45년간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이 기술을 의무적으로 임차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들은 세계 조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건조한 선박의 선체 위에는 프랑스 기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박 한 척당 200억 원, 연간 약 25척을 건조하는 규모이므로 계산 결과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대한민국에서 프랑스로 유출되어 왔습니다. 45년 동안 지속된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5천억 원의 자금 흐름은 즉시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에단 윌리엄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2년 말인가?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삼성중공업이 KC 프로젝트를 착수한 것이 2년 전이라고 기사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기사 본문에는 2023년 하반기 착수, 2025년 상반기 상용화 성공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GT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20년을 소요했네. 20년이라고? 45년 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기술을 한국이 단 2년 만에 돌파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열어 한국 조선사들의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는 15% 폭등하여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기술 독립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템스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저 건물 어딘가에서는 지금 분명 패닉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GT에 투자했던 펀드 매니저들, 조선업 애널리스트들, 해운사 전략팀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45년간 절대 흔들리지 않던 견고한 기술 구조가 붕괴되는 소리가 마치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파리에 있는 옛 동료 필립 드부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필립, 이거 사실인가? 답장은 3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GT 본사는 비상 상황이며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어.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조선업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KCEC 관련 자료를 탐색한 지 10분 후 삼성중공업 연구진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의 초록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중방벽 구조와 완충층 설계를 통한 극저온 내구성 향상. 저는 천천히 내용을 정독했습니다. 기존의 GTT 시스템은 단일 멤브레인 구조로 극저온의 충격을 오직 한 겹의 방벽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KC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이중 방벽 사이에 완충 구조를 삽입하여 첫 번째 층이 냉기를 1차적으로 흡수하고 두 번째 층이 최종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구상이었으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는 두 개의 방벽이 서로 다른 속도로 수축하게 되는데 이 미세한 차이가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0.1mm의 균열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건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화면을 스크롤하며 테스트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하 113도에서 13시간 30분 동안 압력 유지율 100%, 누출률 0.6%. 이는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프랑스의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계의 불문율이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진리였지만 그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로이드 성읍 아시아 담당 이사인 앨런 파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긴급 회의 소집입니다. 30분 후 대회의실로 집결해 주십시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런 파커는 나가려다 멈춰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한국 쪽 인맥이 있지 않나? 팩트 체크를 좀 부탁하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런 파커가 나가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연락처를 검색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정. 10년 전 국제해양기술 포럼에서 만났던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직접 설계한 도면으로 배를 띄울 겁니다. 저는 웃으며 그러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했었죠. 10년이 흘렀고 서윤정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일까요? 저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서 선장님, 오랜만입니다. KC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답장은 예상보다 신속했습니다. 데이비드, 반갑습니다. 통화보다는 직접 만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여드릴 자료가 많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만나자니 이는 한국으로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며 에단 윌리엄스에게 말했습니다. 회의 끝나면 연락하겠네.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어디로? 서울로. 에단 윌리엄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항공권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른 항공편은 오늘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선박 위에 프랑스의 이름이 각인되던 시대, 선박을 만들수록 프랑스가 수익을 창출하던 시대, 그 시대가
진정으로 종언을 고한 것일까요? 저는 이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제 스스로 판단해야 했죠. 25년 경력의 기술 분석가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실이 무엇인지 갈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KC 관련 기사를 수십 차례 읽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니케이 모두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소 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정이 보내준 주소였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후 4시 저는 연구소 3층 자료실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정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표지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KC-1 프로젝트 최종 실험 실패 보고서 2013. 보고서는 300페이지가 넘었으며 프로젝트 개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2010년 착수, 한국 조선 3사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국산 LNG 화물창 개발 계획. 목표는 GT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3년간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실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초기 테스트는 순조로웠지만 문제는 영하 100도를 넘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최종 극저온 테스트가 진행된 날짜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냉각 시작, 목표 온도는 영하 163도. 오후 1시 22분 영하 150도 도달 후 미세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오후 2시 18분 영하 160도 도달 시 두 번째 구역에서 콜드 스팟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콜드 스팟은 국부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오후 2시 31분 두 번째 구역 균열 확인. 길이 15cm서 실험 중단.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5cm의 균열은 실제 운항 환경에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실패 원인 분석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원인 1은 멤브레인 소재의 극저온 내구성 부족. 원인 있는 용접 지점의 열팽창 개수 차이로 인한 응력 집중. 원인 3은 냉각 속도 제어 실패로 인한 콜드 스팟 형성. 명백한 기술적 한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송울시 메모가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장비의 한계인지 우리의 한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정도 예산과 시간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 문장을 2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들조차 이것이 진정한 실패인지 아니면 단지 포기였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쏟아진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국산 LNG 화물창 개발 실패, 2천억 원 혈세 낭비, 한국 기술로는 역부족, GT 의존 불가피, 조선업계 결국 프랑스에 무릎 꿇어. 저는 기사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기사들의 논조는 냉소적이었고 그들은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KC-1 프로젝트 공식 종료, 참여 연구원 7명 전원 사직.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전원 사직. 그들은 실패의 책임을 지고 쓸쓸히 현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먼저 세상의 냉혹한 조롱 앞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일은 얇았습니다. 10장 남짓한 문서였고 표지에는 송울시로 KC1 재검토 의견서, 서윤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3년의 실패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자원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3년을 소요했지만 GT는 20년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정은 KC-1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였으며 12년 선박 운항 경력의 베테랑 선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실패 이후 모든 실험 데이터를 재분석했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콜드 스팟 발생은 냉각 장비의 성능 부족에 기인했습니다. 균열은 용접 로봇의 정밀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기술 설계 자체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술 설계는 틀리지 않았다. 이는 KC1이 완전한 실패가 아닌 미완성이었음을 시사하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 후
장비가 발전한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KC 1의 데이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입니다. 이 글은 2013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10년 후라면 2023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모건 선생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 차림,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서윤정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때 런던 포럼에서 뵈었었는데 서윤정은 제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 파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읽으셨군요. 네. 그런데 왜 10년이나 걸린 것입니까? 서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자금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죠. KC왈 실패 이후 그 누구도 국산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맞을 때까지, 회사가 여유를 가질 때까지, 그리고 장비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저는 서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K씨는 K씨의 복수입니까? 서윤정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포기였죠.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서윤정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켜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통영 조선소로 가실 거죠? 거기서 KCEC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화물창 내부 사진이었는데 은빛 멤브레인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박 위에 프랑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시대, 그 시대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서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의 실패 데이터가 새로운 설계의 기초가 되었으며 실패를 조롱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였고, 그리고 서윤정, 이 이름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10년이라는 세월을 굳건히 버텨왔다는 것을. 내일 몇 시에 출발하면 될까요? 새벽 6시 서울역에서 만나요. KTX로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한국의 기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자료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겠다. 새벽 6시에 서울역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플랫폼에서 서윤정을 기다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KTX 열차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서윤정이 배낭을 메고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편안한 복장이었습니다. 통영까지 3시간입니다. 가면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객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창가 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자료를 보셨으니 대략은 아시겠지만 실제 진행 과정은 모르실 겁니다. 열차가 출발했고 서울의 빌딩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윤정은 화면을 켰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였는데 KC1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제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서윤정의 손가락이 화면을 대 넘기자 7명의 얼굴 사진이 나왔습니다. KC1 때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입니다. 10년 동안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는 중소기업으로 갔고 누군가는 아예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설득하셨습니까? 간단했습니다. 다시 하자고. 서윤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당연하죠. 한번 실패의 멍게를 짊어진 사람들인데. 하지만 제가 KC1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분석된 결과를요. 화면이 전원되었고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으로 가득 찬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콜드스팟이 왜 발생했는지,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10년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발전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온도 분포 패턴이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콜드 스팟입니다. 냉각이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지점이죠. 서윤정이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냉각 장비는 분당 5도씩 온도를 낮췄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분당 2도입니다. 시간은 2배 더 걸리지만 극도로 안정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복귀한 것입니까? 네. 한 명씩, 결국 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윤정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영조선소 연구동 앞에서 7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첫 회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나눈 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서윤정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저는 사진 속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확고한 각오를 느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높였고 창밖으로 논밭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정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KCC의 핵심 구조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중 방벽 구조입니다. 서윤정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GT 시스템은 단일 멤브레인입니다. 한 겹의 방벽이 영하 163도를 전부 견뎌내야 하죠. 저는 얇은 선 하나가 그려진 도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이 냉기를 1차적으로 흡수하고 두 번째 층이 최종 방어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사이는요? 완충 구조입니다. 진공 단열재와 미세 공기층이 존재합니다. 저는 도식을 상세히 보았습니다. 두 선 사이에 작은 점들이 촘촘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방벽이 서로 다른 속도로 수축하게 될 것이고 그 차이가 새로운 균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서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험에서 명확히 드러났죠. 태블릿 화면이 바뀌었고 실험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 안에 은빛 멤브레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첫 극전 테스트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고 모니터에 온도가 표시되었습니다. 영하 50도, 영하 100도, 영하 150도, 영하 155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서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영하 160도에서 영상 속에서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1번 방벽과 2번 방벽 사이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역첫 범콜 permitted. 강준영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허용 범위는요? 0.5mm입니다. 서윤정이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실험은 실패였습니다. 10년 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저는 서윤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요? 서윤정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인내했습니다. 첫 실험 한 번으로 포기할 수는 없죠.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실험이 중단된 후 연구동 휴게실의 모습이었습니다. 7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누군가 커피를 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강력이 문제라면 완충제를 교체해 봅시다.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축 계수가 산기한 소재를 사용해 보죠. 서윤정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재계산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문제의 핵심을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서윤정이 말했습니다. 완충제를 3가지 종류로 교체했고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 1년 6개월 동안 30번의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30번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중 27번이 실패였습니다. 서윤정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축적했고 그 데이터가 다음 설계의 기초가 되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7번의 실패. 보통의 사람이라면 5번째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의 숫자들을 희망의 공식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념 그 자체를 증명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기술력을 방패로 삼았지만 한국은 의지력으로 그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열차가 천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이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미치므 몰리아 털번째 실험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완충제를 복합 소재, 즉 세라믹과 폴리머를 층층이 쌓은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결과는요, 간격 변화 포싱은 5cm의 허용 범위 내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었군요. 서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영하 193도에서 12시간 동안 압력 유지율 100%, 누출 제로. 저는 등바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날 울었습니다. 서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복수한 것이었으니까요. 열차가 대전을 통과했습니다. 서윤정은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통영조선소에서 실물을 확인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남해의 푸른 물결,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술이 아닌 인간의 힘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 기록이 아니라 신념의 기록이었다. 그들은 밤새 용접기와 씨름했고 도면 한 장 없이 오직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 이는 더 이상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들의 복수였다. KTX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탔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주행했고 창밖으로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저곳입니다. 서윤정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5층짜리 흰색 연구동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해양기술연구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6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사진으로 보았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영국 로이드 선급에서 오신 데이비드 모건 선생님이십니다. 서윤정이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호입니다. 구조 설계 담당이죠. 40대 중반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준영입니다. 냉각 시스템 엔지니어죠. 다른 이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모두 KC1 프로젝트 출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의 화면이 송출되었는데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 배경이었고 날짜는 2025년 3월 25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연단에는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과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필립 드부아, GT 최고 기술 책임자.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필립 드부아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삼성중공업의 KC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필립 드부아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2년짜리 프로젝트로 45년 기술을 능가한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필립 드부아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LNG 화물창 기술은 단순한 공학이 아닙니다. 극저온 환경에서의 소재 거동, 정교한 용접 기술, 기밀성 검증,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의 노하우로 쌓인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시도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실패라기보다는 필립 드부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운항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는 실험실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이니까요. 그의 말에 또다시 웃음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멈추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엔지니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영상이 보도된 날 밤이었습니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연구실에요. 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났죠? 당연히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정은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자고. 저는 서윤정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모욕감이 저 필립 드부아의 조소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정이 돌아섰습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던 굴욕적인 구조, 기술을 빌려야만 했던 냉정한 현실. 그 모든 것이 저 사람의 오만한 미소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험실을 벗어나기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험선 말입니까? 네. 한국호 H01. 요. 서윤정이 태블릿을 켰고 선박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LNG 실험선을 개조했습니다. KCEC 화물창을 탑재했죠. 저는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선체 중앙에 거대한 화물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용량은 283,300세제곱미터입니다. 실제 운반선의 10분의 1 규모죠.
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극 좋은 조건은 동일합니다. 영하 163도를 12시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 운항 환경과 똑같은 가혹한 조건이죠. 저는 설계도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압력 센서, 누출 감지기가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출항합니까? 모레입니다. 4월 2일 새벽 6시. 서윤정이 대답했습니다. 통영에서 제주까지 왕복 700km 항해 중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제가 동승할 수 있습니까? 서윤정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입니다. 증인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항구에 회색 선박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중형 크기였습니다. 저것이 한국호입니다. 선체에 코리아 HCO512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일 최종 점검이 완료되고 모레 새벽에 출항합니다. 서윤정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오후에 실물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강렬했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국호 앞에 섰을 때 가까이서 보니 더욱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체는 연식이 있어 보였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올라가시죠. 서윤정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갑판에 오르자 몇몇 엔지니어가 작업 중이었고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서윤정이 선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다란 해치 화물창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화물창 내부입니다. 저는 해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빛 멤브레인이 내부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우리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화물창 내부는 서늘했습니다. 저는 멤브레인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고 이음새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중 방벽 구조가 이 안에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서윤정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스테인리스 합금이고 두 번째 층은 특수 세라믹 코팅입니다. 그 사이에 완충 구조가 존재합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센서들이 격자 모양으로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 120개, 압력 센서 8개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최민호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센서 위치가 표시된 3D 맵이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든 조천 60일도의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복수가 담긴 첨단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화물창에서 나와 갑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사실 두려움의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정을 보았습니다. 프랑스가 웃었던 것은 여유가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을 겁니다. 45년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필립 드부아의 미소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레 우리가 직접 증명할 것입니다. 서윤정은 한국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다가 심판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저는 선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리아 HCO512라는 글자가 석양빛에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런던의 앨런 파커 이사로부터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상황이 어떤가? GT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네. 한국 테스트 결과에 대한 독립 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저는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겠습니다. 48시간 후 최종 보고서를 송부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통영 항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한국호가 정박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최종 점검을 마치고 모레면 출항합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벽은 차갑지만 한국의 의지는 뜨거웠다. 45년 독점이 흔들리는 소리가 파리까지 들릴 듯했다. 프랑스가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밤새 연구소에 불을 밝혔다. 이제 말이 아니라 바다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차례였다. 4월 하이킬 새벽 5시 30분, 통영항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한국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체가 희미하게 보였고 엔진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정이 제 옆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승선했습니다. 갑판에는 이미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민호, 강준영, 그리고 나머지 5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조타실로 가시죠. 서윤정이 앞장섰습니다. 조타실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정면에는 대형 모니터 6개가 걸려 있었는데 각각 온도, 압력, 진동, 누출률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중앙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점검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났고 150개의 센서가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 25도, 압력 정상, 센서 이상 없음. 강준영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수평선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한국호가 출항했습니다. 엔진음이 높아졌고 선체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정이 선장석에 앉았습니다. 제주까지 356km, 왕복 12시간 예정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는 25도로 아직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냉각 시작은 언제입니까? 1시간 후입니다. 연안을 벗어나면 시작합니다. 최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호는 남해를 향해 나아갔고 파도는 잔잔했으며 날씨는 맑았습니다. 오전 6시 냉각 시작합니다. 최민호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모니터의 온도 그래프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25도에서 20도, 15도, 10도. 저는 그래프를 주시했습니다. 곡선은 부드러웠습니다. 분당 2도씩 하강 중입니다. 정상입니다. 강준영이 말했습니다. 조타실은 조용했고 엔진음과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전 8시 영하 50도 도달, 1차 방벽 정상. 최민호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150개의 온도 센서가 모두 균일한 값을 나타내며 냉각이 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압력 유지율 100%, 누출 없음. 강준영이 확인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KC1 프로젝트도 초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영하 150도를 초과하는 시점부터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영하 100도 도달. 최민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온도 그래프는 계속 하강했습니다. 영하 110도, 150도, 130도. 조타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영하 150도 도달.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바로 KC11이 붕괴되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래프를 주시했습니다.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영하 112도, 155도, 158도. 압력 정상, 센서 이상 없음. 강준영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영하 160도 도달. 최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비 삑 삑.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차 방벽 진동 감지. 구역 7번. 강준영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전멸했고 그래프 한 지점에서 선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진동 수치는? 서윤정이 물었습니다. 0.3mm를 허용 범위 이내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동 그래프가 상하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0.035, 0.038 압력 변동 발생. 1번 구역 2차 방벽. 강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타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숨소리마저 데이터를 흔들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서윤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허용치는 0.65mm입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서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동이 증가하는데 계속 진행하라고요? 서 선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정이 저를 보았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동 수치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0.0040, 0.042, 0.045 허용치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는요? 서윤정이 물었습니다. 영하 161도. 목표까지 2도 남았습니다. 최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하강합니다. 서윤정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지켜보았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진동은 상승했습니다. 영하 162도, 진동 0.40mm, 영하 162.5도, 진동 0.048mm, 허용치 65mm까지 0.01mm가 남았습니다. 조타실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오전 11시 3분, 영하 163도 도달, 최민호가 외쳤습니다. 목표 온도였습니다. 진동 수치는 서윤정이 물었습니다. 0.4009mm 허용치 직전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0.094mm 허용치 0.9mm의 차이는 0.09mm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온도 유지 시작합니다. 최민호가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래프가 멈췄고 영하 163도에서 고정되었습니다. 진동은 여전히 0.0949mm였습니다. 1분이 경과했습니다. 진동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0.9449mm. 과거 KC1의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버티는 듯 보였지만 3분 후 균열이 시작되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진동 수치가 움직였습니다. 0.048mm는 내려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분 후 0.04mm, 5분 후 0.7494mm, 진동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안정화 중입니다. 강준영이 말했습니다. 10분 후 진동 수치는 0.43mm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정은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확고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진동 수치는 0.3mm로 안정되었습니다. 누출률 0.0%, 압력 유지율 100%. 최민호가 보고했습니다. 조타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3시간 30분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후 12시, 1시, 2시. 시간은 천천히 흘렀지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호가 제주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회항합니다. 서윤정이 말했습니다. 선체가 천천히 방향을 틀어 다시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영하 163도 유지, 12시간 경과. 최민호가 보고했습니다. 진동 0.3mm, 압력 유지율 100%, 누출 제로. 강준영이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13시간 30분 경과. 테스트 종료 준비합니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온 시작하세요.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영하 100도, 영하 50도, 0도, 오후 9시, 온도 25도 복귀, 모든 센서 정상. 최민호가 최종 보고했습니다. 조타실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영이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박수를 쳤고 조타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정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서윤정 옆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 통영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프가 안정되었습니다. 바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정이 저를 보았습니다. 45년 동안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했던 영하 163도의 장벽, 오늘 대한민국은 그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떨렸을지언정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하 163도의 해상 위에서 기술과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냉혹했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날 바다는 최초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4월 3일 오전 8시 한국호가 통영항에 입항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부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 조선소 임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박이 부두에 닿았고 우리는 하선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13시간 넘게 버텼습니까? 누출은 없었습니까? 서윤정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니터가 이미 켜져 있었고 최민호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로딩 바가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국제 해양 데이터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죠. 로이드 성급, DNB, ABS, 세계 3대 성급 인증 기관에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8시 37분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의 앨런 파커 이사였습니다. 데이비드, 방금 데이터를 받았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13시간 30분을 버텼다고? 네, 제가 직접 승선하여 확인했습니다. 누출률은 0.0%입니다. 압력 유지율 100%. 전화화 너머로 감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통영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오전 9시 제 휴대전화에 알림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속보였습니다. 한국 45년 프랑스 기술의 벽을 허물다.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KCEC 화물창 시스템이 13시간 30분의 극저온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다. 영하 113도에서 누출률 제로를 기록하며 프랑스 GT의 45년 독점을 종결시켰다. 다음은 로이터였습니다. 기술 독립 선언, 한국 LNG 화물창 자립 성공. CNN도 긴급 속보를 송출했습니다. 불가능을 지원한 나라, 한국의 기술혁명. 저는 서윤정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윤정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모니터에 생중계 영상이 떴고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LNG 화물창 기술을 완전히 자립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KCEC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45년간 도면 한 장에 묶여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면을 창조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45년간 도면 한 장에 묶여있던 나라가 이제 도면을 만든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로이드 성급 런던 본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KCEC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다. 13시간 30분 동안의 해상 테스트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국제 기준을 상회했다. DNB와 ABS 또한 연이어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인증 기관들이 모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각국 언론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한국 기술력, 마침내 프랑스를 넘어서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조선 강국 한국, 기술 주권까지 확보. 심지어 프랑스 르몽드도 GT 독점 시대의 종말을 보도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증명했습니다. 오후 12시,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파리에 있는 옛 동료 필립 드부아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2년 만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필립 드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모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만이었소. 기술에 대한 오만함이었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통영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정이 연단에 섰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13시간 30분 누출 제로, 완벽한 성능 검증이었습니다. 서윤정이 화면을 켜자 테스트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 GT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우수합니다. 서윤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온도 안정성과 진동 제어 부분에서 개선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연간 약 5조 원의 로열티 절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수출 효과까지 합하면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서윤정을 기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서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들었던 벽 위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욕,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영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 독립 선언문이 통영에서 낭독된 것입니다. 그날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학습했습니다. K기술. 45년간 도면을 임차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참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침묵했습니다. 역사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런던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포기하지 않은 국가의 소유가 된다. 엔터키를 눌러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바다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국호가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기술 주권이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한국이 그 자유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일정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기술 포럼이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 일본 조선공학회, 미국 해양기술학회 등 업계의 거물들이 총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주제, 한국의 KCEC에 대해 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층 회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홀이었고 좌석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기술 주권의 시대,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이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였습니다. 서윤정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호와 강준영도 함께였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영국 로이드 선급의 데이비드 모건 수석 분석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10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믿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며 오랜 역사가 곧 실력이라고. 그래서 45년간 프랑스 GT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고 KCEC 테스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단 2년 만에 그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C1 실패 보고서 표지였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실패했습니다. 2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무너졌죠.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윤정과 7명의 엔지니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년을 인내했습니다. 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장비가 발전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호가 바다를 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스미출 뻔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0수 8번째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온도 그래프가 영하 193도에 도달했고 13시간 30분, 누출률 제로, 압력 유지율 100%. 홀에서는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신념입니다. 기술은 결국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1000명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윤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DNB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KCEC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5조 원의 로열티가 소멸됩니다. 한국조선 3사가 매년 프랑스에 지불하던 금액이죠. 청중은 술렁였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회귀할까요? 연구개발비로 돌아갑니다. KC, 샘, KC4로 이어지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될 것입니다. 일본 미스이 조선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GTT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가 아닙니다. 저는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표준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재창조했습니다. 이중방벽 구조는 GT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기술학회의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술 주권이란 누군가의 허락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자유입니다. 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45년 동안 한국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에 문의해야 했습니다. 이 도면을 사용해도 되는지, 저 소재를 변경해도 되는지, 그것이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고 한국 조선소 정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로비에서 서윤정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서윤정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국영 해운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서 선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가 LNG선 20척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KCEC 시스템으로 건조하고 싶습니다. 서윤정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떠나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KC 시스템을 원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도면을 빌리지 않는 날, 조선산업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녁 7시, 포럼 공식 만찬장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서윤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켰고 새로운 프로젝트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KC 스램 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합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수소 운반 선용 차세대 화물창 기술입니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서윤정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음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은 계속 연설했습니다. KC로 우리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KC 3위로 우리는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고 서윤정 역시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도 이 이야기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런던 본사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 독립과 새로운 시대라고 썼습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했고 결국 창조해냈다. 전 세계가 경악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인의 끈기였다. 그들은 기술을 넘어서 철학을 구축했다. 기술 주권은 GDP보다 훨씬 큰 자산이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KC3 설계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보다 깊은 기술을 향한 다음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선박에는 이제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독립을 넘어선 철학의 독립이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축이 이제 서울과 거제로 이동한 것입니다. 10월 15일 저는 다시 통영에 있었습니다. KC-EC 테스트 성공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하에 있었습니다. 택시가 조선소 정문에 멈췄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KC-3 수소 시대를 향한 항해.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항구는 활기가 넘쳤고 거대한 LNG선 세 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 측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습니다. KC-EC 시스템 장착. 이제 한국이 만든 선박에는 프랑스 이름 대신 한국의 기술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서윤정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요. 매우 분주하셨죠? 서윤정이 웃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해서요. 우리는 연구동으로 걸어가며 서윤정이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저 선박들 보이시죠? 전부 이번 달에 출항합니다. 카타르, 호주, 노르웨이로 향하죠. 모두 KCEC 시스템이 적용된 것입니까? 네. 4월 이후 계약된 선박은 전부 우리 기술입니다. 저는 선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거대한 선체들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연구동 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첫 번째나 액자는 로이드 성읍 인증서였습니다. KC-ECC LNG 화물창 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날짜는 2025년 4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액자는 DNB 인증서, 세 번째는 ABS 인증서였습니다. 세계 3대 선급이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서윤정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GT 로열티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빨간색 대각선이 그어져 있었고 종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45년의 역사가 저 한 장의 문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저것이 박물관 전시품입니다. 서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도면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서윤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최민호와 강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최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빴죠. 긍정적인 의미로요. 강준영이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운항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KCEC 적용 선박 23척, 누적 운항거리 48만 킬로미터의 고장률 제로.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실제 운항 환경에서도 완벽하다는 뜻이군요. 네, 실험실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최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였습니다. 로열티 절감액 6개월, 누적 2조 5천억 원, 신규 수주액 8조 원.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만에 2조 5천억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프랑스로 유출되던 자금이 한국에 남은 것입니다. 이 자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절반은 KC 섬 개발비로 투입됩니다. 나머지는 생산 설비 확충에 사용되죠. 서윤정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해외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정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보고 발신자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샹티에 드 아틀란티크 프랑스 조선사였습니다. 네, 생소하시죠? 프랑스의 신생 조선소입니다. 서윤정이 웃었습니다. GT와 경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데 자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술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KCEC 라이선스를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구매해 간다고요? 아이러니하죠? 서윤정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계약 금액이 척당 150억 원입니다. 우리가 45년 동안 GT에 지불했던 금액의 75% 수준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45년간 한국이 프랑스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한국에 돈을 지불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매뉴얼을 창조합니다. 서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선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럼요. 1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서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만든 전시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KC1 프로젝트 실패 당시 모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의 좌절이었습니다. 다음은 10년의 공백기, 텅 빈 연구동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KCEC 개발 과정, 서윤정과 7명의 엔지니어가 밤샘 작업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벽면에는 한국호 테스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속에 있었습니다. 조타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록입니다. 서윤정이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전부요. 숨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좌절과 희망, 절망과 집념의 서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KC1 실험에서 균열된 멤브레인 조각입니다. 서윤정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증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균열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KC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서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도전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와 복도에서 서윤정이 멈춰 섰습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인이 되어 주셔서요. 당신이 없었다면 세계는 이 사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본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당신들입니다. 서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영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서윤정이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선박 한 척이 천천히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건조된 LNG선이었습니다. 오늘 첫 항해입니다. 호주로 향합니다. 저는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선체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KCEC 시스템이 장착되었죠. 저 선박은 단 한 번도 프랑스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져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술은 차가웠지만 인간의 의지는 뜨거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세상에 던진 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꿈.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이제 작은 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도면을 빌리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박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의 신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KC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기술, 인간보다 따뜻한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이 창조한 기적의 공식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통영 항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정이 연구동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오늘도 KC3 설계회의가 열립니다. 수소의 바다를 향한 다음 항해죠. 저는 불빛이 켜진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겠습니까? 서윤정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KC3 테스트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통영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출장 보고서 잘 보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어. 세계가 변하고 있네.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정신력과 기술 철학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나는 목격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다. 포기하지 않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45년 동안 프랑스가 쌓아 올린 벽 앞에서 한국은 그만큼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선박을 건조할수록 타국이 부유해지던 시절, 도면 한 장에 목줄이 묶여있던 치욕의 역사. 그 굴욕의 시대는 2025년 4월 통영 바다에서 영원히 종언을 고했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준비했던 7명의 엔지니어들. 숨이 죽을 뻔해 실패에도 불구하고 18번째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집념의 사람들. 영하 163도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뜨거운 신념으로 싸웠던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로 창조된다고. 이제 한국이 만든 선박에는 한국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난관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벽이 아무리 높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명백히 증명했으니까요. 기술 독립을 통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저력과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의 끈기를 담은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놀라운 기술 독립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기술 혁명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CTA